노후지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성생활, 건강, 그리고 의사들의 은밀한 경고까지. 지금 당신의 노후가 바뀝니다. 선생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분명 그만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 아내의 손은 제 등을 더 강하게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분명 그만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 아내의 손은 제 등을 더 강하게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지난주 제 진료실을 찾은 50대 중반의 박 부장님께서 깊은 한숨과 함께 털어놓은 고민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 분 계신가요? 사랑하는 아내와의 가장 내밀한 순간,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만이라는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지해버린 듯한 그 막막함. 당신은 그 말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그녀의 뜨거운 몸짓을 믿어야 할까요? 만약 제가 오늘 그만이라는 말 속에 숨겨진 세 가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사실 제발 절대로 멈추지 말아줘라는 간절한 비명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25년간 수천 쌍의 부부를 상담하며 임상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여성의 몸이 말하는 가장 정직한 언어를 해독하는 골든룰을 당신에게만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당신과 아내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소통의 열쇠입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겠어요? 당신의 밤을 바꿀 이 비밀스러운 대화에 대한 작은 입장료라고 생각해주세요. 짓궂다고요? 글쎄요. 진짜 짓궂은 건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르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차부부 관계 전문가 이서연입니다. 제 앞에는 수많은 남성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사회에서는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고 유능한 분들이지만 침실 문만 닫히면 길 잃은 아이처럼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었죠. 그들의 공통된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내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특히 결혼 생활이 10년, 20년을 넘어가면서 남편들은 아내의 몸에 대해 안다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익숙함이 때로는 가장 큰 오해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 부장님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그는 아내와 결혼한 지 28년이 되었습니다. 두 분 사이는 나쁘지 않았지만 언젠가부터 잠자리가 편치만은 않은 숙제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호흡은 가빠지고 있었고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뺨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오늘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더욱 박차를 가했죠. 바로 그 절정의 순간을 앞두고 아내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잠깐, 그만. 박 부장님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빨랐나? 아니면 아내가 아픈 건가?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그 찰나. 그는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아내의 손길은 그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톱을 세워가며 더 절박하게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허리를 감싼 아내의 다리는 풀리기는커녕 마치 밧줄처럼 더 단단하게 그를 올가매고 있었죠. 결국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뜨거웠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식어버렸고 어색한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돌아누웠고
박 부장님은 천장만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왠지 모르게 서운한 표정이었고 박 부장님은 죄책감과 아쉬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침실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입으로는 정지를 외치지만 몸은 전진을 갈망하는 모순적인 신호.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상황에서 언어적 신호, 즉 말을 우선시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배우기 때문이죠. 싫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 특히 성적 흥분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여성의 몸은 이 상식을 뛰어넘는 복잡하고 섬세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아내에게 배려심 깊지만 뭔가 아쉬운 남편으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 비밀을 푸는 열쇠를 쥐게 된다면 당신은 아내의 몸과 마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여성의 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성의 뇌 안에는 잠자리에서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리는 두 명의 강력한 지배자가 존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지배자는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입니다. 이 친구는 아주 논리적이고 사회적 규범을 중시하며 체면을 생각하는 뇌의 CEO와 같습니다. 전두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무 피곤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이런 소리를 내다니 너무 야한 것 같아. 흉하게 보일 거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렇게 밝히는 것처럼 보일까 부끄러워. 즉, 멈춰야 할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유교 문화권에서 자라며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은 한국 여성들에게 이 전두엽의 목소리는 매우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 지배자는 본능과 감정을 관장하는 변연계입니다. 이곳은 쾌락, 흥분, 원초적 욕망의 용암이 들끓는 뇌의 엔진실입니다. 변연계는 논리나 체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감각과 쾌감에만 집중하죠. 변연계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멈추지 마. 바로 이거야. 더 강하게. 즉, 계속해야 할 이유 그 자체인 셈입니다. 문제는 이 두 지배자가 잠자리에서 격렬하게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성적으로 흥분하고 쾌감이 정점을 향해 치솟을수록 본능의 엔진인 변연계는 더욱 강력하게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쾌감이 강해질수록 자기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면서 이성의 CEO인 전두엽은 다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합니다. 안 돼. 이성을 잃으면 안 돼. 멈춰. 이때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그만이라는 말은 바로 이 전두엽의 다급한 브레이크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변연계의 강력한 명령에 따라 여전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남편이 혼란스러운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운전석에서는 브레이크 등이 켜졌는데 차체는 굉음을 내며 앞으로 돌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이가 이 충돌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나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많은 남성들이 젊었을 땐 안 그랬는데 아내가 나이 들면서 반응이 느려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성적 흥분에 도달하는 시간이 젊을 때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마치 예열 시간이 긴 엔진과 같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한번 달아오르면 그 열기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의 쾌감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같다면 중년 여성의 쾌감은
뜨겁게 달궈진 숯불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한 불꽃이 없지만 그 안에 품고 있는 열기는 훨씬 더 강하고 은은하게 오래가죠. 따라서 중년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초반의 조급함을 버리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녀의 몸을 예열시켜주는 인내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변연계 엔진이 마침내 최대 출력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젊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고 풍부한 반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성과 본능의 가장 격렬한 충돌, 즉 역설적인 그만이 나타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그만이라는 신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아내가 그만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결코 한 가지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 말 속에는 최소 세 가지의 다른 속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아내의 말을 듣는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나온 정황과 증거를 포착해야 하죠. 시나리오 1. 정말로 멈춰주세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구분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고통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빨간불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관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원인. 가장 흔한 원인은 통증입니다. 특히 폐경기 전후 여성들은 질건조증으로 인해 관계 시 통증을 느끼기 쉽습니다. 충분한 애무가 부족했거나 특정 자세가 불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그날 몸이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가 극심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관계를 이어갈 여력이 없을 때도 이 신호가 나타납니다. 신체적 증거. 이때의 그만은 보통 힘없고 지친 목소리로 나옵니다. 몸에서는 힘이 빠져나가고 당신을 끌어안고 있던 팔은 스르르 풀리거나 당신을 밀어내려는 분명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당신의 허리를 감고 있던 다리도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불편한 듯 자세를 바꾸려고 뒤척입니다. 호흡은 가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참는 듯한 짧은 신음이나 깊은 한숨에 가깝습니다. 얼굴 표정은 쾌감에 젖어 있기보다는 미간이 찌푸려져 있거나 고통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 이 신호를 감지했다면 즉시 모든 움직임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래? 어디 아파? 불편해? 라고 부드럽게 물어봐야 합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아내를 비난하거나 재촉하지 말고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시나리오 2. 부끄러우니 조절해주세요. 이것은 노란불에 가깝습니다. 완전히 멈추라는 뜻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장벽에 부딪혔다는 신호입니다. 원인. 이 경우는 육체적인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수줍음이나 자기검열에서 비롯됩니다. 쾌감이 점점 고조되면서 자신이 너무 밝히는 여자처럼 보일까봐 혹은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표정을 지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는 아내나 엄마라는 역할에 익숙해져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여성으로서의 본능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어색해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 내가 통제력을 잃고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아라는 두려움이 전두엽을 자극해 그만이라는 말을 뱉게 만드는 것이죠. 신체적 증거. 이때의 그만은 약간 떨리는 목소리나 속삭이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서 눈을 피하거나 이불로 얼굴을 가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몸은 시나리오 1처럼 힘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신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기기보다는 약간 주저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팔은 당신을 밀어내지도 끌어당기지도 않는 애매한 위치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 이때 무턱대고 멈추면 아내는 역시 내가 너무 과했나? 라며 더 깊은 자기검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그녀의 심리적 저항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속도를 늦추고 부드러운 키스와 함께 괜찮아, 너무 예뻐, 사랑해와 같은 다정한 말로 그녀를 안심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녀의 심리적 장벽을 허물어주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내나 엄마가 아닌 온전한 한 명의 여성으로서 모든 것을 느껴도 괜찮다는 안정감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나리오 3. 절대 멈추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남성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초록불 신호입니다. 이것은 그만이라는 단어의 형태를 띤 절정을 향한 카운트다운입니다. 원인, 여성의 오르가슴 직전. 몸은 극도의 쾌감과 함께 일시적으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자발적으로 수축하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며 뇌는 엄청난 양의 쾌감 신호로 마비될 지경에 이릅니다. 이 순간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이 통제력 상실 상태를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마지막 비상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나 자신이 사라져버릴 것 같아. 라는 원초적인 공포가 반사적으로 그만 또는 안 돼 라는 비명을 내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의 진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몸, 그녀의 본능은 그 절정의 순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증거. 이때의 그만은 거의 비명에 가깝거나 숨이 넘어갈 듯한 가쁜 목소리로 터져나옵니다. 말의 내용과 몸의 반응이 완벽하게 정반대입니다. 그녀의 손은 당신의 등이나 어깨를 부서져라 움켜쥐고 손톱으로 핥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는 당신의 허리를 더욱 강하게 휘감거나 마치 감전된 것처럼 파르르 떨리기 시작합니다. 호흡은 짧고 매우 거칠어지며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의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온몸이 활처럼 뻣뻣하게 굳거나 반대로 격렬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변형계가 전두엽의 통제를 완전히 압도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행동, 바로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은 결승선을 불과 1m 남겨둔 마라토너를 억지로 주저앉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속도와 강도를 유지하거나 그녀의 반응에 맞춰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며 그녀가 안전하게 절정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괜찮아. 나만 믿어라는 확신에 찬 눈빛과 함께 그녀를 리드해야 합니다. 이 순간을 함께 통과했을 때 두 사람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선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아내의 복잡한 심리를 완벽하게 읽어낼 수는 없더라도 그녀의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를 해독할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침실에서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신체 언어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3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십시오. 손, 다리, 그리고 숨. 손의 언어. 끌어당기는가, 밀어내는가. 여성의 손은 잠자리에서 가장 솔직한 감정의 표현 도구입니다. 계속의 신호, 움켜짐, 당신의 등, 어깨, 팔뚝을 강하게 움켜쥐는 행동. 흥분이 고조될수록 이 악력은 강해집니다. 때로는 손톱 자국이 남을 정도로 강렬해질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신을 더 느끼고 싶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끌어당김. 당신의 목이나 머리를 끌어당겨 더 깊은 키스를 유도하거나 허리를 끌어안아 더 밀착하려는 움직임. 이것은 그녀가 당신과의 연결을 갈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방황하는 손. 그녀의 손이 당신의 몸 이곳저곳을 적극적으로 더듬고 탐색한다면 그녀는 현재 상황에 완전히 몰입해 있다는 뜻입니다. 정지의 신호, 밀어냄.
이것은 가장 명확한 거부의 신호입니다. 손바닥으로 당신의 가슴이나 어깨를 밀어내며 거리를 두려고 한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즉시 멈춰야 합니다. 힘없는 손, 당신의 몸에 올려져 있던 손이 아무런 힘 없이 축 늘어져 있다면 그녀가 흥미를 잃었거나 지쳤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어적인 손, 자신의 몸을 가리거나 당신의 손길을 막으려는 듯한 움직임은 불편함의 표현입니다. 다리의 언어, 휘감는가, 풀어지는가. 다리는 여성의 수용성과 흥분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계속의 신호, 휘감기. 그녀의 다리가 당신의 허리나 엉덩이를 단단히 휘감는 것은 최고의 긍정 신호입니다. 이는 당신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더 깊은 결합을 원한다는 본능적인 표현입니다. 떨림. 흥분이 절정에 가까워지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르가슴이 임박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이므로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발끝의 긴장. 발가락 끝이 자신도 모르게 오므라들거나 뻣뻣하게 펴지는 것은 온몸의 신경이 쾌감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지의 신호, 풀어짐. 당신을 감싸고 있던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스르르 풀어진다면 흥분이 가라앉고 있거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곧게 펴기. 당신에게서 벗어나려는 듯 다리를 곧게 펴거나 침대 밖으로 다리를 내리려고 한다면 명백한 중단 신호입니다. 뒤척임. 계속해서 자세를 바꾸며 불편한 기색을 보인다면 현재의 리듬이나 자세가 그녀에게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호흡은 감정 상태를 가장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그녀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계속의 신호, 가쁜 숨. 흥분이 고조될수록 호흡은 점점 짧고 빠르고 거칠어집니다. 하하하는 가쁜 숨소리는 그녀의 심박수가 빨라지고 몸이 달아오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깊은 숨. 때로는 거친 숨소리 사이에 만족스러운 듯 깊은 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자극에 만족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숨 참기. 오르가슴 직전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몸의 에너지를 폭발 직전까지 응축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짧은 정적 뒤에 폭풍이 몰아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지의 신호, 얕은 숨. 고통이나 불편함을 참을 때 호흡은 오히려 얕고 불규칙해집니다. 한숨. 만족의 한숨이 아니라 지루함이나 피로감이 섞인 깊은 한숨은 흥미를 잃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온한 숨. 만약 당신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도 그녀의 호흡이 평소와 다름없이 안정적이라면 당신은 지금 혼자서만 운동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세 가지 신체 언어는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혹은 불협화음으로 연주되죠. 당신의 역할은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어 각각의 악기가 내는 소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단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아내의 말, 손, 다리, 숨소리, 이 정보들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제가 2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립한 골든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당신은 더 이상 침실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규칙 1. 즉시 멈춰라. 다음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정지 신호입니다. 손이 당신을 밀어내고 다리가 힘없이 풀려 있고 호흡이 얕고 느리다면 이것은 시나리오 1, 즉 정말로 멈춰주세요에 해당합니다. 그녀의 그 말은 진심입니다. 이때는 즉시 멈추고 그녀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당신의 배려 깊은 행동은 당장의 만족보다 더 큰 신뢰를 쌓게 될 것입니다. 규칙. 속도를 줄이며 계속하라.
다음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계속 전진하라는 허락의 신호입니다. 손이 당신을 끌어당기고 다리가 당신을 휘감고 호흡이 깊고 가쁘다면 이것은 시나리오 3, 즉 절대 멈추지 마세요에 해당할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녀의 그만은 이성의 마지막 저항일 뿐 그녀의 몸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다만 무작정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현재의 리듬을 유지하거나 그녀의 반응을 섬세하게 살피며 강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몸을 읽고 있다는 확신을 주면 그녀는 더 안심하고 자신을 내맡길 것입니다. 규칙 3. 5초간 멈추고 관찰하라. 신호가 애매하고 혼합되어 나타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손은 당신을 끌어당기는데 다리는 힘이 풀려 있거나 호흡은 가쁜데 아파라고 작게 속삭이는 경우입니다. 신호가 혼합되어 나타날 때 이것은 시나리오 2, 부끄러우니 조절해 주세요에 해당하거나 시나리오 1과 3의 경계선에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5초의 법칙을 적용하십시오. 모든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되 몸은 밀착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5초에서 10초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녀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더 끌어당기거나 왜 멈춰? 라고 묻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부드럽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 그녀가 그 사이에 몸을 돌리거나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면 오늘은 거기까지가 적절한 지점이었던 것입니다. 부드럽게 키스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마무리하십시오. 이 5초의 멈춤은 당신에게는 아내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시간을, 아내에게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배려와 소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이 골든 룰을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결과는 놀랍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내의 말을 오해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아내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남편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에 깊은 안정감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솔직해질 것입니다. 잠자리가 더 이상 의무나 숙제가 아닌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탐험하는 즐거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결론. 최고의 기술은 경청입니다. 오늘 우리는 침실에서 벌어지는 가장 흔하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 아내의 모순적인 신호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파는보나 여성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이성과 본능의 싸움부터 그만이라는 말에 숨겨진 세 가지 다른 의미, 그리고 그녀의 몸이 말하는 정직한 언어를 해독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지만 이 모든 지식과 기술보다 더 중요한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으로 경청하려는 태도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 마음과 감각으로 아내의 모든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녀의 작은 신음, 미세한 떨림, 스쳐 지나가는 눈빛,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마음가짐이 당신을 최고의 연인이자 최고의 남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손에는 아내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비밀 지도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지도를 펼치고 용기를 내어 그녀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이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과 황홀경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그리고 당신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당신만의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실에 따뜻한 이해와 뜨거운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아직도 안 누르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비밀을 알려드렸는데 그냥 가시면 제가 좀 서운할 것 같지 않나요? 다음에 더 깊고 은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